네, 안녕하세요. 이제 10강이네요. 네, 판다스에 대해서 우리 오늘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판다스는요, 판다 곰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요. 파이썬 라이브러리 중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넘파이는 이 2차원 데이터에 있는 그 값들을 어떻게 연산하고 이렇게 좀 그 값들을 변형하고 어떤 수치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이 판다스는 이 데이터 자체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이 어떤 건지 이해를 해보고요. CSV 파일을 우리가 불러와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떤 파일이 보통 이런 CSV 파일은 용량이 되게 크거든요. 데이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무슨 뭐 엑셀이나 이런 데서 열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이썬 코드로 기본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고 그 데이터들을 이제 가공해야 되죠. 이름을 바꾼다거나 뭐 칼럼을 추가한다거나 값이 없으면 뭐 지우거나 채우거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핵심이죠. 이렇게 해주고 또 이제 인덱싱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있는 특정 값들을 우리가 접근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판다스는요, 이거 잘못됐네. 넘파이가 아니라 판다스입니다. 판다스는 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엑셀 있잖아요. 엑셀 대신에 이 판다스를 써도 된다. 즉, 엑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판다스에서 다 제공해주고 그 플러스 알파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다스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어떤 표 형식의 데이터를 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판다스에서는 이런 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엑시스는 1 하면 이렇게 가로축, 자, 엑시스는 0 하면 세로축이 되고요. 자, 여기 가로로 되어 있는 이쪽이 이제 칼럼이라고 하고요. 열이죠. 자, 세로로 가는 게 행이고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칼럼 하나랑 이렇게 쭉 데이터가 하나씩만 있는 거를 이제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가 여러 개 합쳐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 기본적인 형식이 CSV라는 겁니다. CSV는요. 콤마 separated values라는 말의 약자로서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쉼표를 기준으로 꼭 쉼표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여튼 쉼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건 쉼표거든요. 이렇게 데이터들을 정렬해 놓은 것을 우리가 CSV 파일이라고 하고 이런 CSV 파일은 지금처럼 메모장에서도 열 수 있지만 엑셀에서도 열면 이렇게 표 형식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파일들이 우리 데이터를 다룰 때 제일 많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 데이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자료를 가져올 때도 CSV 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포트 판다스는 as PD, 별칭을 보통 PD로 불러오고요. 어떻게 불러오느냐? 네, pd.read CSV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PC에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자, 인터넷에 저장된 파일을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그냥 우리가 보통 이렇게 코딩을 안 하면은 그 파일을 이렇게 열어보죠. 문서 편집기 같은 걸로, 엑셀로. 근데 보통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이 데이터들은 굉장히 데이터가 크죠. 양이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엑셀에서 연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크롤 하다가 시간이 다 갈 수도 있고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떤 건지
파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다스에서는 이런 쉐입이라든가 인포, 디스크라이브, 헤드, 테일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특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파악하기가 되게 좋다, 쉽다 이렇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할 수 있겠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칼럼 이름을 바꾼다거나 리네임을 써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또는 뒤에 칼럼을 추가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 데이터 우리 데이터 프레임의 그 이름이죠. 플레이어스랑 이름을 정해줬는데요. 여기에다 이렇게 추가 이름을 정해서 거기에 들어갈 값을 정해주면은 이렇게 칼럼이 추가되면서 거기에 들어간 값도 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빈값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또 fill나 뭐 이런 함수를 써가지고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번 경우는 0으로 채워지네요. 네, 이렇게 빈값도 채워주고요. 인덱싱을 하는데 LOC를 사용합니다. LOC를 사용하고요. 사용하면은 이렇게 0, 이름 하면은 행이 0, 첫 번째 행이네요. 열에서 이름이 있는 칼럼이 이름인 것을 가져와 봐 하면은 이렇게 한 개만 가져올 수 있고요. 이렇게 슬라이싱을 통해서 그 범위를 정해서 거기 있는 걸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조건 인덱싱. 우리 넘파에서도 이런 거 했었는데요. 네. 나이가 30 이상인 그런 플레이어들을 가져와서 이름과 시향가치만 보여줘. 이렇게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실습은 우리 실제로 주피터 노트북에서 해 보겠습니다. 일로 왔죠.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맞습니다. 임포트 판다스 as pd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들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 먼저 보면요. pd 데이터 프레임을 하고 가로를 열고요. 이름하고 쭉 넣어주고요. 나이하고 쭉 넣어주고 소속 이렇게 해서 얘를 출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이름, 나이, 소속이 칼럼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넣어줬던 이 밸류죠. 밸류가 이렇게 값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는 똑같이 넣어줬는데 인덱스를 여기는 지금 0, 1,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덱스를 1, 2, 3 이렇게 넣어주면요. 0, 1, 1이 아니라 1, 2, 3으로 이렇게 바꿔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조금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했을 때 여기 들어있는 이렇게 값들을 그냥 그대로 적어줍니다. 데이터 프레임 안에 리스트 안에 리스트로. 그런 다음에 이 칼럼을 명시적으로 적어줘요. 칼럼은 A, B, C야. 인덱스는 1, 2, 3이야. 이렇게 해주면은 칼럼에 1, 2, 3, 인덱스 칼럼에 A, B, C, 인덱스 1, 2, 3 이렇게 만들어 주죠. 이게 제일 직관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쓰는데 불러올 때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파일이 저장된 내 PC에 파일이 저장된 거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접근해서 인터넷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뜨는데요. 이 자료는 뭘까요? 축구 선수 이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발롱도르 포인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019년에 축구를 제일 잘한 선수들 포인트를
적어서 순위를 매겼는데요. 30위까지 순위가 나와 있고 그 선수들의 어떤 소속이나 국적 포인트들이 있고요. 나이, 포지션 있고 이 시장 가치는 발롱도르 포인트와 상관없이 그 트랜스퍼 마켓이라는 곳에서 선수들의 몸값을 추정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값도 적어봤고요. 이 단위는 밀리언 유로가 되겠습니다. 100만 유로. 그래서 이렇게 값을 다 가져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요거를 보통은 이렇게 플레이어스라는 이런 객체에다가 담아서 얘를 한번 가지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어스하고 쉐입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제일 처음에 할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러면 30,7이다. 자, 3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30 행, 7열. 칼럼이 7개가 있는 거고요. 자, 인포를 해보면요. 이렇게 칼럼의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들어있는 난 널이니까 널은 없는 건데 없지 않은 거니까 들어있는 개수 30개씩 들어있고 발롱도르 포인트는 27개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나오는데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플롯 실수고 나이도 정수죠. 포지션은 당연히 이제 문자고 시장 가치 요거는 또 실수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디스크라이브를 하면 어떠냐? 얘는 수치형 자료, 플롯이나 인트형 자료에 대한 통계치를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자, 몇 개가 있느냐?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이런 중앙값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따로 계산 안 해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35살이고 제일 어린 사람은 20살이네요. 시장 가치가 제일 큰 사람은 이만큼이고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5개만 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헤드를 찍어주면 돼요. 제일 마지막에 5개 보고 싶다. 그럼 테일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5개. 5개가 아니라 3개만 보고 싶어. 그럼 이 가로 안에 3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헤드 3 하면 처음부터 3개까지만. 테일도 마찬가지로 테일 이번에 한 7 해볼까요? 7. 뒤에서부터 한 7개 데이터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소팅을 한다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은 소팅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한 2개는 있어야 되겠죠. 자, 기준이 소트 인덱스니까 인덱스를 기준으로 소팅을 해보겠다. 그런데 뒤에 점 헤드 하니까 인덱스로 소팅해서 5개만 보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 원래 데이터가 인덱스를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똑같죠. 헤드 찍은 거랑. 그런데 이제 소트 인덱스인데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이게 아무것도 없었죠. 디폴트 값으로 하면은 오름차순이 되고 어센딩은 false 이렇게 적어주면요. 거꾸로 큰 수부터 보여주겠죠. 그래서 제일 큰 인덱스가 큰 거부터 5개만 보여줘 하면은 29부터 28, 27, 26, 25 이렇게 5개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ort values라는 게 있어요. values. 자, 이거는 인덱스가 아니라 여기 칼럼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 중에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번 보여줘봐. 근데 어센딩은 false니까 시장 가치가 큰 수부터 보여줘봐. 한 10개만 보여줘봐. 즉 몸값이 제일 높은 선수 10명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음반패가 시장 가치가 제일 크네요. 그다음에 스털링 나오고요. 데브라이너, 사디오 마네, 살라. 그다음에 메시는 발롱도르 포인트가 제일 높았지만 몸값은 한 6위 정도 되는 거고요. 자, 아놀드 이렇게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이제 발롱도르 포인트 얘만 좀 7글자, 띄어쓰기까지 뭐 8글자 좀 기니까 누가 봐도 얘는 그냥 뭐 포인트 정도로 써줘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리네임하고 컬럼스에 발롱도르 포인트로 바꿔줘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뒤에 인플레이스는 true로 얘는 뭔가? 얘는 바꿔준 다음에 그 값을 이 플레이스에 적용을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헤드를 찍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포인트가 보입니다. 발롱도르 포인트 대신에. 자, 그 다음에 이제 LOC 이런 거 했었죠. 자, LOC로 우리가 콤말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0부터 4까지 행하고 이름하고 국적 이렇게 되겠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0부터 4, 자, 이름하고 국적. 뭔가 조금 느낌이 이상하죠. 안 이상하신 분들은 한 번 더. 자, 5부터 9까지 행. 자, 그 다음에 이름부터 국적까지. 자, 했더니 5부터 9까지. 자, 이름부터 국적까지 나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인덱싱을 하면요. 마지막 숫자는 이렇게 포함을 안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LOC에서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9까지 한다고 해도 9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LOC가 있어요. ILOC는 이렇게 무슨 뭐 칼럼 이름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요. 자, 인덱스 값으로. 그래서 행은 21부터 26. 얘는 또 26 포함이 안 돼요. 26 전까지. 그 다음에 0, 2. 얘는 이제 0하고 2. 콤마가 콜론이 아니라 콤마기 때문에 0하고 2 두 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덱스 행에서 첫 번째 있는 이름하고 세 번째 있는 국적이 나오고요. 자, 21부터 25까지가 26 빼고 이렇게 ILOC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이제 해주는데 이제 조건을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조건 3개는 역시 LOC로 한번 해볼게요. LOC로. 자, 플레이어스 나이가 30 이상인, 30 이상인 그 데이터 중에서 칼럼 이름 시장 가치를 같이 보여줘라고 하니까 30살이 넘은 메시, 호날두, 레반도프스키, 아구에로 이런 사람들의 이름하고 시장 가치가 쭉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국적이 대한민국인 선수의 이름을 보여줘라고 했더니 당연히 손흥민 선수 하나만 보여집니다. 그 외에 우리 이런 거 넘파에서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뭐 이런 것들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어스 나이하고 점 민. 자, 민은 평균이죠. 그래서 27.7 되는데 요거 해볼게요. 플레이어스 국적인데 모드는 우리가 아마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가장 많은 값, 즉 최대로 많이 등장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적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값은 네덜란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LOC로 다시 한번 국적이 네덜란드인 선수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자, 6명이 되고요. 자, 그룹 바이라는 게 있어요. 그룹 바이로 하면은 이 그룹 바이로 인해 이 안에 들어간 값을 기준으로 해서 쭉 다른 데이터들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국적, 그룹 바이 국적을 하고 뒤에 카운트를 하면요. 국적으로 쭉 정렬이 되고 거기에 수 카운트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가 들어가 있는지가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국적이 알제리 이렇게 쭉 가다가 보니까 네덜란드가 6개로 제일 많은 거를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룹 바이 뭐 나이, 소속, 이렇게 해서 다 할 수가 있죠. 뭐 하시면 되고요. 자, 채우기와 지우기가 있는데 채우기만 볼게요. 자, 인포 보니까 여기 이제 27개, 3개가 빠져 있었죠. 걔를 이제 fill now를 통해서 채우는데 포인트가 거의 없는 사람들이니까 0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0을 여기다 적어주면요. 자, 마지막에 세 개 값이 0으로 돼 있죠. 그런데 다시 테일을 찍어 보면은 그대로 NaN 없는 걸로 나와요. 이런 경우가 다시 저장을 해줘야 돼요. 포인트를 다시 포인트로 이렇게 해놓고 테일을 찍어 보면은 네, 다 들어간 걸로 돼 있죠. 네, 그래서 뭐 할 게 많은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몸값을 자 이렇게 바꿔서 저장하는 거 이런 거 한번 더 해볼게요. 몸값을 어떻게 할까요? as type이라는 걸 써서 int 정수용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어넣어라. 우리 인포를 찍어 보면요, 몸값이 우리가 몸값을 안 만들었나요? 네. 네, 이렇게 에지 타입으로 바꿔주면은 지금 몸값을 내가 추가를 아까 한 거를 저장을 안 했거나 안 한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네, 몸값. 네, 요건 안 했었네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몸값이랑 칼럼을 추가하는데 시장 가치에다 14를 곱해서 추가해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헤드 찍어보면은 이렇게 몸값이 추가돼 있죠. 그래놓고 이제 다시 자 플레이어스 헤드를 보면은 자 몸값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얘가 점이 붙어 있잖아요. 얘가 싫은 거야. 얘가 싫어서 얘를 인트형으로 바꿔주자 해서 얘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려놓고 다시 찍어보면요, 네, 점이 없어졌죠. 네, 이런 식으로 칼럼에 있는 값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판다스로 오늘 이것저것 해봤는데 좀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각화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